자, 교재 36쪽입니다. 중요 단원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종별의 변경과 등록의 효력 소멸인데, 자, 이 단원이 중요하니까 하기 전에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이거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기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죠? 자격을 취득할 것. 두 번째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할 것.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다 그랬죠. 어디 가서 접수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를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에 접수를 하면 거기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두 개. 첫째, 사무소가 적합하냐, 무가 건물인지를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일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주겠죠. 자,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공문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당신 거 등록했어 이렇게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겠죠. 이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것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중요한 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번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등록증 교부 전에, 그랬으니까 여기가 전이잖아. 전에 뭐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이러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원이 36페이지 제일 위에 종별의 변경과 등록의 효력 소멸이라는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중요해서 잠깐 쉬었는데, 자, 종별의 변경, 거기 1번 제목에 줄을 딱 꺼놓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종별이라는 말이 탁 들어오면 저절로 기억하셔야 될 게 세 사람의 개공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은 자를 뭐라 부르죠?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종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봉고사지를 딱 받아들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종별은. 그러면 등록한 개공사의 종류별은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6조를 종별이라고 합니다. 종류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목이 뭐라고 들어왔죠? 종별을 변경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이겠죠. 법인으로 하던 자가 나 이제 개인으로 공인중개사로 바꾸고 싶다. 이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중개주식회사를 하던 자가 간판에 주식회사만 빼고 서울공인중개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로 영업을 하던 자가 뭘로 바뀐다? 법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업이 잘 됐겠지. 내가 미래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이제 서울중개주식회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종류가 변경이 되잖아 봐요. 다시 부칙6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드디어 자격증을 땄는 모양이지.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로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개공사들은 등록증을 다 가지고 영업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면 간판만 바꾸고 하는 게 아니고 등록증은 반납을 시키고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돼. 그래서 종별이 변경이 되면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신청해야 된다. 다시 신청하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부칙6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개업을 한 지 3, 40년 된 고참이잖아. 그죠? 이 사람은 3, 40년 영업을 한 사람인데 자격증을 받아서 드디어 공인사로 하는데 쫄병들하고 똑같이 실무교육 이수하고 업무 보정 설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동일구역 안에서 종류가 달라지면 등록증을 뭐 받아서 해라? 재교부 받아서 영업하게 해주겠다. 자, 여러분 다시 신청하면 며칠 걸리죠? 7일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반납을 하고 공인중개사로 재교부 받으면 그날 새로 바로 할 수 있잖아. 그죠? 도와주는 거다, 불편하게 하는 거다. 도와주게 하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들어온다고. 자, 그때 동일구역 안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서울 종로에서 부칙6조가 영업을 하다가 공인중개사를 딴 김에 나 강남 가서 할 거야.
지역을 옮기면 뭐 해야 된다? 다시 신청해야 돼요. 원칙이 다시 신청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시험에 들어오는 건 동일구역 안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설명 다 했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교재 36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가 두째 줄입니다.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줄 것입니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다시 제출한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즉 그렇습니다.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반납하고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전의 등록증은 폐업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놓은 적이 있어요. OX. X지 폐업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 계속 할 건데 지금. 그죠? 옆에다가 메모하기를 폐업 신고 X 딱 적으셔야 된다니까요. 폐업할 필요는 없고 등록증은 반납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제 2번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2번 별표. 부칙상의 개공사가 드디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그 안이 포인트입니다. 안에다가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마지막에 줄 걸까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관할구역 안 이거 찾아내셔야 돼. 시험에서는 요 안을 싹 뺀다니까요. 관할구역 안을 빼버리면 어떻게 한다? 다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요 개념을 꼭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내려옵니다. 2번 등록의 효력 소멸. 자, 일단 거기 2번도 별표 찍으시고 주목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하는 걸 공부하셨는데 이렇게 받았던 등록증이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언제? 아, 그렇죠. 그런 답이 나와야 되지. 내려오면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뭐 하면? 사망하면. 그죠? 사망, 동그라미. 자, 사망이 나오면 옆에 항상 뭐가 붙습니까? 해상 붙습니다.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상. 두 번째, 등록 취소를 받으면 취소의 동그라미.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자가 뭔가 위반했겠죠. 그죠? 취소되면 소멸이에요. 세 번째, 스스로 폐업하면 폐업 동그라미. 자, 이거는 쉬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소멸이 된 자가 뻐쩍뻐쩍 영업을 하면 뭘로 접어든다? 무등록 중개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주목합니다. 주목.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라고 배웠는데 등록을 했는 자가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첫 번째 언제?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상. 등록이 취소되면 뭔가 위반했는 모양이죠. 그죠? 취소되면. 네 번째 뭐? 폐업하면 효력 소멸이에요. 자, 그러면 효력 소멸은 될 것도 아닌데 소멸된 자가 뻐쩍뻐쩍 영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3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별표 탁 찍어놓고 밑에 있는 판례 별표 놓고 판례를 이 그림 하나에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대답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드디어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사겠다, 팔겠다 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A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무등록업자랍니다. 여러분 무등록업자는 어떤 사람이죠? 무등록업자가 누구냐 하면 등록 자체를 하지도 않고 영업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옛날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 그죠? 또는 방금 배웠지만 등록을 했더라도 효력이 소멸된 자가 영업을 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자가 영업을 하면 무등록업자잖아요. 지금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성사시켰대요.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아주 중요한 말, 계약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배우셨죠? 당사자 의사의 합치예요. 이 사람이 5억에 팔겠다, 이 사람 사겠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개공사를 보고 유효다, 무효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무등록업자 탁 들으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잖아. 계약도 무효일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그럼 여러분이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이 유효하다면 등록한 사람이 하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여기 유효지. 그러니까 개공사를 보고 유효 무효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효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랬다고요. 그럼 효력 요건이 아니면 무슨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라고 아까 강조를 많이 했다고.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등록은 적법한 요건이에요. 효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지금. 그죠? 자, 효력 요건은 아닌데 이 무등록업자는 적법 요건을 위반했으니까 얼마에 처한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라는 중개사법에서 가장 센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무등록업자의 처벌은 뭐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처벌은 받는데 자기가 한 계약이 유효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일을 해준 게 유효하니까 중개 수수료는 받을 수도 있느냐? 이 문제가 남았잖아. 중개 보수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청구 인정해 준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 왜? 3년 징역 가는 놈한테 뭐 수수료 받을 권리를 준들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이 중개사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등록업자를 없애려고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등록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물어도 묻습니다. 가장 많이 남았는 거 무등록업자의 제재가 뭡니까?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그러면 등록은 효력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왜? 무등록업자가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런 무등록업자가 한 것에 대한 수수료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도 지금 못 잡을 수는 없다.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중개사법을 만든 이유가 무등록업자, 예전 말로 무허가업자를 건절을 하고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그림으로 익혀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3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라 그랬는데 6번의 제목 등록증 대여 들어옵니다. 무슨 뜻이죠? 등록증 대여. 받았던 등록증을 빌려주는 자가 있는 거라 그죠?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빌려주는 거 금지합니다. 이중 등록. 자, 이중 등록은 무슨 뜻입니까? 주목합니다. 이렇게 종로에 등록해서 영업하는 자가 강남에 가서 또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중 등록. 크게 말하면 서울에서 등록해놓고 수원 가서 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이 단원이에요. 이중 소속도 금지합니다. 이중 소속은 이거겠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한 자가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놓고 정작 자기는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가 있거나 다른 중개사무소 직원으로 가서 근무하는 자예요. 그 자를 뭐라고 부른다? 이중 소속이라고 그래요. 약간씩 다르죠? 자, 근데 딱 들어보면 다 금지라는 건 아시겠죠? 등록증 대여를 금지한다.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이중 소속도 금지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이중 소속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딱 들어봐도 이건 다 위반이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뭐를 묻는다?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를 묻는다니까요. 제재가 다 똑같아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주의해 줄 거예요. 절대적으로 등록은 취소되고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가. 거기 내려오면 3번 한번 봐봐요. 개공사가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되고 1년에 1,000만 원 찾았나요? 줄 거 보시고 4번에 이중 소속의 금지에 밑에 주의에 개공사 줄 거 봐요. 절대적 취소되고 1년 징역 1,000만 원. 다 똑같잖아 봐 제재가. 그지?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는 안 냅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받았던 등록은 반드시 취소시키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지금 정리했습니다. 넘어가면 교재 39페이지 이제 등록증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셨으니까 제목에 동그라미 합니다. 39페이지 등록증 동그라미 놓고 이 등록증을 받아서 걸어놓고 영업하는 걸 지금 배우신 거예요. 자, 등록증 하는 거 눈으로 한번 슬쩍 보시면서 제일 밑에 누가 발급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등록관청이라고 부른다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해 주면 이 등록증을 여러분들은 개시하고 중개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자, 드디어 넘어가면 40페이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격사유 별표 딱 찍어놓고 오늘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이 결격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격사유를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방금 했잖아요. 등록 신청을 하면 확인하는 절차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해 줍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별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결격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등록이 안 되는 사유다. 등록이 안 되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지금 이 말하고 이게 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결격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지 시험을 못 치는 사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틀려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예요. 그리고는 또 한번 물어봅시다.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결격사유를 확인하니까 결격사유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럼 등록을 해줬겠죠. 그럼 그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결격사유로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결격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사유잖아, 그죠? 근데 확인할 때는 괜찮았다니까 나중에 결격사유로 빠졌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등록을 어떻게 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킨다. 이 말하고 같아야 되는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야 결국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결격사유는 전체를 딱 잡으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중개업을 못하니까 등록이 안 되는 사유다. 근데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어떻게 한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 이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그죠? 이런 사유를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이 결격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문제가 다 분석이 되어 있다니까요. 초급 수준 결격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중급 수준 결격사유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고급 수준 세 번째는 결격사유가 우리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고급스럽게 묻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급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어느 방법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초급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목을 아십니까? 작년 31회 시험도 다음 중 결격사유를 찾으시오. 이게 제목을 찾아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결격사유 공부하시면서 나 제목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내셔야 된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자격증을 땄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중개업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사유 제일 중요한 제목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결격사유 효과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등록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나가겠죠. 자, 제일 밑에 40페이지 2번에 1번 첫 번째 결격사유 제목이 뭡니까? 그렇지, 기억해요. 미성년자 결격사유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미성년자는 무슨 주목합니다. 등록이 안 되는 사유다 이 말이에요. 거기 결격사유는 등록이 안 되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이 말이에요. 등록도 해주지도 않지만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격사유다 그러잖아요. 미성년자는 누구죠? 19세 미만인 자예요. 자, 그럼 제목은 잡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그죠? 혼인하면 벗어날 수 있다. X.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중개업 할 수 있다. X. 미성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 19살이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년의제. 혼인하면 벗어난다. 이런 문제는 몇 번 나왔어요. XX. 19살이 넘어야 한다. 제목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결격사유. 제일 밑에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한정후견인. 자,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피성년후견인. 제목 잡아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피한정후견인은 한자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 한자가 들어가니까 황사 부는 날마다 입 벌리고 1시간씩 웃는 자예요. 뭐 볼 때마다요? 황사 올 때마다 입 벌리고 1시간씩 웃는 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살짝 가거나 영 맛이 갔는 자다. 이런 사람은 결격사유다라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등록이 안 되는 사유. 등록이 안 되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중개업을 못하는데 나중에라도 여기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사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살짝 같거나 영 같는 사람인데 중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벗어날 수 있다. X입니다. X. 반드시 이 사람들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심판, 재판을 받아야 되지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요 한다고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벗어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후견, 종료, 심판이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난다 이 말은 정상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지, 그죠? 제목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격 사유. 오른쪽 올라가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그 옆에다가 크게 파산자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한마디로 뭐 파산자. 파산자가 누굽니까? 절대로 그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실 필요 없고 뭐 부채가 너무나 많아서 국가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인데, 자, 이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 지금 읽었잖아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잖아, 그죠? 그럼 파산자는 어떻게 되면 복권되면 벗어난다. 됐습니까? 제목하고 벗어나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파산자는 복권 신청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OX. 신청해서 안 된다니까요. 복권 되어야 한다.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제목까지 해서 네 사람을 지금 적었는데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은요. 행위 무능력자다 그래요.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라고 능력을 제한받는데 공인중개사나 개공사만 못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업종의 결격 사유예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미성년자. 황사만 불면 입 벌리고 웃고 싶어집니까? 하루 종일 웃거나 한 시간씩 웃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중개업 자체를 못해요. 이걸 결격 사유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중개업만 못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될 수 없고 경찰관도 될 수 없고 군인도 될 수 없고 회사원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유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자를 뭐라 부른다?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른다고. 모든 업종의 결격 사유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모든 업종의 제한 능력자들이라면 네 번째가 말이 좀 많습니다. 오른쪽에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 금고의 동그라미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의 동그라미 합니다. 바로 밑에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도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3년에도 동그라미. 자,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가 안 되면 3년이 안 되면 결격 사유다. 그죠? 가장 길고 가장 말이 많은 겁니다, 이게. 자, 번역합시다.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일단은 얼마가 지나야 되는구나. 3년이 지나야 되는구나. 요건 하나 잡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일명 금3위는 결격 사유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번역하기를 금고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형법에 금고 이상 하면 금고 위에는 징역입니다. 징역 위에 뭐 있을까요? 사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금고 미만의 형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금고 미만의 형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이 말은 금고나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여기 사형을 딱 대입하면 말이 웃겨요.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집행을 종료했다.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럼 죽고 난 뒤 4년째부터는 이제 개공사를 해도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형은 우리 법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이 말은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는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징역이 나오면, 그죠? 여러분들은 징역 3년을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왜? 징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금고 3년을 받은 자는 이렇게 문제가 탁 들어오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한다고. 잘 안 듣기 때문에. 금고가 뭐길래 이놈이 3년을 받았다네. 막 이러고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되고, 금고와 징역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같다. 이렇게 딱 기억하는 거예요. 징역이라는 것은 역자가 들어가니까 사역, 노역이라 해서 일을 하는 걸 징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 일하면 징역이고, 일을 안 하면 금고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 그래서 마을금고통 안에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고형은. 금고통 안에 사람이 싹 들어가 있다니까, 금고통 안에.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거는 똑같은데 일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도소 있었는 게 중요하지, 니 일했나 안 했나 알 필요 없다고. 그러면 또 굳이 해설을 한다면 왜 누구는 금고형이고 누구는 징역형입니까? 굳이 묻는다면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하고 일반 범죄자는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징역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오늘도 들었잖아요. 무등록업자 여기 있잖아.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지 금고라는 말을 안 했잖아. 그죠? 좀 전에 했어요. 이중등록, 이중소속하면 1년 징역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된다. 이래 들었잖아요. 징역이 나오잖아. 그건 다 일반 범죄 다 징역이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금고가 나오더라도 가슴 울렁거리지 말고 징역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고형은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하고 일반 범죄자는 징역형을 처하는 거예요. 같다는 걸 강조하려고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가 금고 받을래, 징역 받을래? 만약에 그래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징역? 멀쩡한 사람이 징역하면 가정 파탄 납니다. 지금 가정 파탄. 징역 한번 갔다 오실랍니까? 한 3년 동안 지금 시험도 못 쳤는데. 금고 받을래, 징역 받으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둘 다 실사옵니다. 이래야 돼요, 지금. 둘 다 실사. 어떤 분은요, 또 금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고가 좀 깨끗하게 보이잖아. 일 안 하니까. 근데 금고 받으면요, 가서 밥만 먹고 있으면 사람 사가요, 사가. 차라리 징역 받는 게 좋아요. 가면 밥맛도 있고 일하니까. 하루에 560원인가 쳐줘요. 얼마요? 560. 3년 좀 있다면 12만 8천 원 받아서 나와요. 집에 갈 때 차비도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징역이 여러모로 괜찮아요. 하여튼 기술도 하나 배우고. 지금 재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고나 징역은 같은 거다. 이 말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봅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야 되니까 징역은 많이 들었으니까 금고를 합니다. 누가 금고 3년을 받았다. 시험 이렇게 딱 내놓고 이 사람은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림 그려보면 되잖아요. 징역 3년 받았다면 3년 교도소 있어야 되잖아요. 교도소 있는 동안은 일 못하겠다는 건 상식이죠. 종료된 날, 이 날이 종료잖아. 이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을 한 거라고. 자, 그러면 응용해서 금고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6년 이래 대답해야 되지. 교도소 있는 동안은 일 못하잖아, 지금. 그죠? 중개업을 하려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종료가 뭔데 하니까 책에 적어 놨잖아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만기 출소. 두 번째,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석방 완성일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요. 자, 여러분, 가석방이 뭘까요? 하면 가짜로 석방되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묻습니다. 가석방이 뭐라고요? 가짜로 석방됐다고. 왜 가짜로 석방되는가 하면 성적이 우수하니까 이 사람 내놔도 사고 안 치겠다. 그래서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지. 금고 3년을 받은 자가 1년, 2년을 살다 보니까 가석방이 되었다. 가석방이 뭐라 그랬죠? 가짜로 석방되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집에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살던 데서 계속 사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한번 살아보면 절실하게 느끼겠죠. 집에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석방이 완성된 날이 종료된 날이잖아. 이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응용학습.
금고 3년을 받은 자가 1년, 2년을 복역하고 가석방 되었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4년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알아들었는 거예요. 가석방은 얼마를 살아도 집에서 살고 3년이 지나야 돼. 시험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가석방 받은 자는 3년이 지나면 벗어날 수 있다. 한 10번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OX. 가석방은 얼마를 살아도 집에서 살고 3년이 지나야 돼. 됐습니까? 이게 제일 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인데, 아니,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왜 면제가 됩니까? 그거 있잖아, 교재. 41페이지 상단에 3번, 집행의 면제, 기억,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그 말이에요. 특별 사면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면제가 뭐라고요?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여러분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박근혜, 이명박 사면해야 된다. 이재용 삼성 회장도 사면해라. 사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사면이 뭐다? 특별 사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다? 면제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금고 3년을 받은 자가 1년, 2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사면 받았다. 사면 받은 날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에요. 그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라? 3년이 지나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 특별 사면만 나옵니다.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사면 받은 날은 옆에 책에 뭐라고 있죠? 더하기 3년이 지나라고. 그런데 바로 밑에 일반 사면 들어오면 즉시 벗어난다. 이게 결격사유 아니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사면에 별표 딱 해놓으셔요. 이게 제일 긴 거예요. 5번째 결격사유 제목 기억합니다. 5번째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자 집행유예 줄 딱 꺼놓고 자 5번째 결격사유 금고 이상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예요. 자 물어봅시다. 금고 이상이 무슨 형이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이 말이잖아. 그죠?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래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집행유예가 지나면 벗어난다. 글자 그대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또 집행유예가 뭐길래 자꾸 이런 거 들어가면 정신없고 집행유예만 지나면 돼요. 문제 내보겠습니다. 누가 징역 3년을 받았다. 그런데 시험에서 집행유예를 5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이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물으면 답이 뭐? 집행유예만 지나면 되고 5년만 지나면 되잖아. 그죠?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앞에 거 붙여가지고 또 8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3년을 들어가지고 또 뭐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집행유예가 지나면 된다고. 자, 다시 이런 말은 없겠지만 누가 징역 1999년 받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예를 들어서 6개월 받았다.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6개월이 지나야 돼. 집행유예가 지나야 되니까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되겠습니까? 집행유예 굉장히 문제 잘 들어옵니다. 그럼 문제 들어오면 점수인데 이걸 막 덜덜덜 떨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집행유예만 지나면 벗어난다. 그런데 그 교재 있습니까? 거기 선고유예가 시험에 있죠. 5번에 2번.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이 선고유예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선고유예 동그라미 해놓고 옆으로 선고유예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뽑아서 옆에다가 적기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선고유예만 나오면 노래 부를 겁니다. 선고유예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사유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고유예를 받은 자. 그 답이에요. 답. 자, 다시. 선고유예만 나오면 여러분 뭐 생각하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6번 내려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그렇게 나가니까 공인중개사법 위에다가 이 법이라고 적어봐요. 시험에 이 법이라고 잘 나와요.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00만 원 동그라미 벌금형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에도 동그라미. 자,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여러분 이 법이 뭐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얼마 동안? 3년 동안 결격사유니까 3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은 결격사유다. 노래 계속 부를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벌삼삼은 결격사유인데 이게 원래는 300만 원이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노래 제목이 이벌삼은 결격사유겠죠. 그때는 벌금 10만 원만 받아도 중개업을 못해요. 그 좀 너무 가혹하다여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벌삼삼이래 부르는데 시험에 꼭 이래 됩니다. 개공사를 앞에 붙여요. 그것도 중개업을 하다가 뭐 하다가요? 중개업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결격사유일까요? 답은 결격사유 아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에 벌금 받는 건 무슨 법 위반했다? 그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 받아도 끄떡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앞에 꼭 갖다 붙이기를 개공사가 그것도 중개업을 하다가 이런 말을 갖다 붙인다니까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3명 받았다. 결격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전부 출제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벌금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해야 된다니까요. 이 정도로 강조하는데 집에 가시다가 또 저벌삼삼 하고 가는 분 나올까봐 걱정돼요. 하여튼 이벌삼삼은 결격사유입니다. 넘어가서 7번 줄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자격 취소 줄긋고 3년에 동그라미를 하는데 7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됐대요. 뭔가 위반했는 모양이지.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고요? 3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번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8번째 결격사유. 바로 밑에 있죠. 줄것입니다. 자격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자격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다. 제가 적기는 적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자격이 정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자격이 정지되면 그동안은 일 못한다는 건 상식이잖아. 그죠? 그러면 5월 2일부터는 해도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격 정지 중인 자는 결격사유다. 9번 결격사유. 자, 오른쪽에 내려갑니까? 바로 밑에 있다. 9번. 개설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 줄 것입니다. 등록이 취소됐대요. 취소되는 자는 몇 년 동안? 3년이 지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거 공부했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돼. 이거 했잖아. 봐봐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등록이 취소가 돼버렸어. 뭔가 위반했겠지. 그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3년이에요. 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 지나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등록 취소든 자격 취소든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못한다? 3년인 거예요. 오늘 취소시켰는데 내일부터 일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그죠? 취소된 자 3년 지나야 됩니다. 10번째 결격사유. 자, 오른쪽에 가면 10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한 자로서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에 줄 거 놓고 이것도 상식입니다. 이번에는 업무 정지를 받았대요. 그럼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잖아. 그죠?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 우리말로 영업 정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자는 얼마 동안 일 못할까요?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일 못한다. 하나 더 11번 법인도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려가면 11번 업무정지를 받은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까지 좀 그렇고 결격사유인데 거기 사유가 발생한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자 11번 법인도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 정지 중에 결격사유인데 사유가 발생한 사원 임원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격사유가 12가지나 되지만 여기 5가지는 그냥 막 잡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취소된 자 몇 년?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되고 5가지는 싹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취소된 자 내일부터 일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 취소를 시켰는데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정지받은 자는 뭐가 지나야 된다? 정지 기간이 지나야 돼요. 자, 11번. 법인이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요거를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따라 그리지 마시고 반드시 그림을 분석하셔야 돼요. 따라 그리지 말고 잘 봅니다. A 법인이 있습니다. 그 우리말로 하면 서울 중개주식회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1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 왜 법인이 업무 정지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받았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이 중개업을 하다가 영업 정지 받았대요. 왜 받았다?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가 나왔겠지. 그죠? 그러면 위반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시의 1번 사원 임원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회사가 위반할 때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죠? 그랬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회사가 업무 정지됐어요. 자, 업무 정지되면 더 이상 일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 그죠? 5개월 동안. 그러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겠다. 사표 내고 싶다. 이 사원 임원 사표 낼 수 있다 없다? 사표 낼 수 있다. 내 사표 내는데 말릴 사람이 없잖아 지금. 그죠? 사표를 내고는 나는 나가서 등록하고 영업할 거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회사가 위반을 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이때 들어온 2번 사원 임원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회사가 뭐를 위반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런데 들어왔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회사가 영업 정지됐잖아요. 업무 정지 받으니까 아,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표 내야 되겠다. 사표 내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사표는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사표 내고 나가서 나 등록하고 영업할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왜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잘 이해하셨다면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받았을 때 모든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다. O, X. X에 X. 모든 사원이 아니고 위반할 사유가 있을 때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예요.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 회사가 뭐 위반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한테 책임이 없는데 니도 이동안 나가지도 못하라는 거 못하는 그 회사에서는 일을 못하겠지. 회사가 업무 정지 받았으니까. 자, 다시 문제 한번 더 냅니다. 이건 출제자도 놓칩니다. 출제자도.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당시의 모든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이다. X입니다. X. 누가 결격 사유입니까? 위반할 사유가 발생할 때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예요. 특별히 강조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다 했는데 12번째 마지막 결격 사유가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있죠. 12번 출자 끊고 자,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이다. 여러분 거기 12번에 줄을 쫙 꺼놓고 이 뜻이죠. 지금 우리가 결격 사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법인의 임원이요. 임원이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 사유예요. 1번 뭐죠? 1번 뭐죠? 미성년자. 11번은 방금 했잖아요. 법인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이 한 명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 사유예요. 야, 그러면 법인의 임원이 10명이 있다고 치고 한 명이라도 여기 해당돼 버리면 법인이 결격 사유로 가버리면 법인이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돼 버려요.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명 중에 한 명이 해당된다고 법인 문 닫아라.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책에 옆에다가 적어요. 어떻게? 2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난다까지. 해소가 무슨 뜻이죠? 뭐 자른다 또는 그 사람을 교체한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원 임원을 교체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몇 개월 내로 교체해야 된다고요? 2개월 내로. 작년에 45일 내로 이래 나왔어요. 여러분 2개월은 며칠이죠? 60일이잖아. 60일. 그 작년에는 45일 내로 이래 나왔다니까. 그 60일, 45일 이런 것도 구분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 만에 해소하면 된다고요? 2개월 내로. 그럼 60일 내로 해소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여기까지가 결격 사유를 오늘 지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제목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고급 수준을 공부할 건데, 고급 수준을 공부하려면 제목은 알아야 따라오는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결격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등록을 못하는 사유. 등록을 못하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랍니다.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어떻게 한다? 등록을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 그래야 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죠? 중개업을 못하니까. 첫 번째 누구? 미성년자.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벗어나는 거 기억해요. 세 번째, 파산자. 결격 사유의 복권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가 제일 길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종료가 뭐지요? 만기 출소한 날, 가석방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면제되는 날은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집행유예가 지나야 된다. 근데 선고유예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공부한 거예요. 그 유명한 노래 이 벌 삼삼은 결격사유. 저 벌 삼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7번부터 11번 5개는 싹 가는 거예요. 그냥 취소된 자는 무조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돼. 됐죠? 근데 조심할 거, 법인이 정지를 받으면 정지받았을 때 모든 사원임원이 아니고 위반할 사유가 있을 때 사원임원은 결격사유.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죠? 마지막, 법인의 사원임원이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격사유예요. 근데 한 명 때문에 법인 문 닫아라. 좀 억울하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벗어나죠? 2달 내로 해소시키면 벗어날 수 있다. 제목하고 벗어나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고급 수준 42페이지를 보시면, 자, 42페이지 보시면 거기 등록 기준에 있어서 절대적 취소, 거기 교재가, 교재 여러분 그거 봐가지고는 안 되겠네. 거기 보면 9번에 1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42페이지 중간에 9번에 1번.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라 그랬죠? 3년이 지나야 된다. 금방 공부하셨잖아요. 3년이 지나야 되는데, 거기 바로 밑에 작은 글씨, 동그라미 1번, 등록 기준 미달, 동그라미, 사망,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결격 사유,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죠? 4개입니다, 지금. 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옆에 결격 사유다. 이런 말이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지금 동그라미 있는 4가지는 3년이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어려울까봐 이걸 암호문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지금 암기표 가지고 계십니까? 암기표 표입니다. 암기표 17번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암기표 보시면서 몇 번 봅시다 하면서 암기해 나갑니다. 17번. 지금 읽었던 내용이 17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 지금 책에 동그라미 했던 게 그대로예요. 다시 동그라미예요. 1번에 뭐? 사망. 2. 해산. 3. 결격사유. 4. 등록기준 매달. 이건 4개이기 때문에 문제 4개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등록이 봐요. 여기 등록이 한번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취소가 됐는데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4개가 있다니까요. 1. 뭐? 사망. 자, 물어봅시다. 중개업을 하든 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자가 사망하는 수가 있겠죠. 사망하면 더 이상 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취소되면 3년을 적용 안 해요. 왜 적용 안 할까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네 3년 있다가 와라.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럼 3년 적용 안 하잖아요. 사망하고 같은 말이 뭐죠? 해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3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3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다? 결격 사유도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3년을 적용하지 않으면 뭐를 적용하죠?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결격 사유가. 네 번째가 뭐죠? 등록 기준 미달. 자, 등록 기준 미달 이거 배우셨잖아요. 등록을 신청할 때 기준이 뭐죠? 1. 자격을 취득할 것. 2.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3.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이 맞았으니까 등록을 해줬는데 한 달쯤 있다가 보니까 중개사무소가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거예요. 그러면 등록 기준에서 미달됐죠. 그럼 미달됐으면 이 사람 등록을 잘못해준 거잖아. 등록을 취소하겠죠. 그럼 이자는 3년이 지나지 않고 기준만 채우면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 뭐? 등록 기준 미달. 이건 3년을 적용 안 하면 얼마를 적용한다고요?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준다고. 됐습니까? 자, 요 네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하나 딱 걸어놓고 이제 문제 들어올 준비 딱 하잖아. 네 가지니까. 그죠? 이거를 막 암기한다가 아니고 상식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은 다 했으니까 주목 정리합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요, 중개업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되면 몇 년 동안 영업 못 한다 그랬죠? 3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3년이 적용 안 되는 게 있어. 첫째 뭐? 사망. 왜 적용 안 하죠? 죽은 놈 보고 3년 있다가 와라. 그럴 일이 없잖아. 지금 4년째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3년을 적용 안 해요. 두 번째, 해상. 같은 말이에요. 사망 해상. 세 번째, 결격 사유로 취소되면 3년을 적용 안 해요. 그럼 몇 년 적용해요?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결격 사유가. 몇 년 지나야 되죠? 3년, 5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파산자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복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복권이 5년 만에 됐어요. 그럼 5년이 지나야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3년이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시. 파산자가 취소가 됐는데 1년 만에 복권됐어요. 그러면 영업을 언제부터 할 수 있다? 1년째부터 할 수 있잖아. 복권만 되면 되니까.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번째 3년을 적용 안 한 거,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되면 3년을 적용 안 해요.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된 자는 몇 년 적용해요? 몇 년이 아니고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이제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와요. 등록 기준이 미달이 되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OX. X.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 안 해요. 그럼 적용 안 하면 뭐를 적용하는데? 기준만 채우면 일한다니까. 됐죠? 한 번만 더 합시다.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다. OX. X. 3년이 아니고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된다니까. 여기 보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죠. 이 사람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얼마가 지나야 되죠?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저게 3년 지난다고 해결된다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됐죠?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급 문제 네 가지 딱 쳐봤고, 조금 어려우신 분은 암기 표현 암기라도 일단 해요. 그래야지 뭐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니까. 넘어가면 사무소 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